자, 우리 교재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세무조정사항 라인에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게 가산조정이에요. 자, 그럼 가산조정에서 우리 사회유출하고 유보 부분이 중요한데, 자, 먼저 사회유출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장부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되고, 가산 조정을 하고 차감 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되는데,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익이 500원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이 비용 중에서 우리가 대표이사가 개인 경비로 200을 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개인 경비로 200을 썼으면 이건 우리 법인 경비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인정 안 하겠다는 건 이익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 조정이 200이 생기고 차감 조정이 없으면 너네 법인이 번 거는 700이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무 조정 부분이고, 그럼 이 200만큼 늘렸죠. 그럼 늘리고 나서 그럼 이 200을 누가 가져갔니? 그럼 대표이사가 가져갔다라고 우리가 누가 가져갔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대표이사가 가져갔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월급을 더 가져간 걸로, 주주라면 배당을 더 받아간 걸로,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유출에 대해서 기속자를 밝혀야 되지, 못 밝히게 되면 그건 법인세법은 무조건 그럼 대표이사 너가 가져갔네라고 해서, 법인세법은 모든 입증의 책임은 대표이사가 가지게 돼요. 이건 너가 가져간 거잖아. 돈 이만큼 남아야 되는데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가 가져갔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증의 책임은 대표자가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기속자가 분명한 경우, 규명이 된 경우에는, 규명이 되면, 자, 우리 가져간 기속자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주주예요. 자, 주주가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소득 처분을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소득 처분을.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인정배당이라고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거예요. 인정배당이라고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 배당 소득할 때 보면 인정배당, 의제배당 이런 것들 적혀 있는 거 있었죠. 그 인정배당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주주가 돈 빌려갔어요. 그럼 법인세법은 너 돈 빌려줬으면 이자 받아야지. 이자 어디 갔니? 했더니 안 받았어. 아니 너 이거 이만큼 이자 받았다고 해야 돼. 라고 해서 가산 조정할 거예요. 이자 수익 처리해야 돼. 회계상 생각해서. 그러면 근데 이자 없잖아. 이거 누가 가져갔니? 그럼 주주가 가져간 거니까 얘가 가져갔어요라고 하면 법인세법에서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 버리면 얘한테 배당 소득세가 과세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임원이나 직원, 자, 종업원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상여라고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이 상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을 받죠. 그러면 그만큼 월급을 더 받은 걸로 처리를 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정배당에 대해서 입력한 적 있었죠? 우리 저번 주에 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는 거 할 때에 소득명세에서 인정상여 집어넣은 적 있었죠? 그거예요. 그럼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써서 그렇게 소득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때 우리 그 총급여에 집어넣으려고 소득명세에 넣었던 기억 나시죠? 기억나? 우리 전 근무지 쓰는 그 소득명세 칸에서 했던 거 그게 이거예요. 이거 받은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매칭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기타이자. 기타이자라는 표현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출장 가는데 자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자녀 경비까지 회사 돈으로 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뭐 우리 회사 소속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소득 처분 이름도 기타 소득으로 잡을 거고, 그럼 얘를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할 거고, 얘는 기타 소득을 부과하게 돼요. 자, 다음은 우리 국가분할은 먼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가져간 거예요. 귀속자가.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린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이 소득 처분을 하게 될 건데,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얘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왜 얘는 소득세를 과세 안 하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가시죠? 비과세 법인이니까 뭐 얘 가져갔다고 세금 부과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경비를 우리가 대납했는데 과세를 안 하는 이유가, 자, 우리 회사가 당사가 있고 우리 다른 회사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150 벌어서 둘 다 50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회사의 광고 선전비를 우리 회사가 대납해 준 거예요. 20을. 그래서 얘가 50이 아니고 얘가 70이 되고 이익이 30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세무조정에서는 이 20 너네 경비 아니니까 비용 인정 안 해라고 말해야 되겠죠. 다른 회사 광고 선전비를 왜 너네가 대신 내? 라고 해서 얘를 다시 가산 조정으로 20을 넣어서 50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50으로 과세를 해요. 그리고 그럼 이 20 더한 거 누가 가져갔니 했더니 다른 회사래.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광고 선전비를 자기들이 부담했으면 이 회사가 비용이 70되고 30이 이익이 됐을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비용 처리 안 했기 때문에 20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한마디로 다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 20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 경비가 아니고 우리 회사 경비로. 왜냐하면 우리 법인세법은 3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의 입증 서류 가지고는 경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데가 우리 그 제일기획 있는 그 이름 아시죠? CJ 그룹
하는 제1기획. 그 회사가 이제 다른 계열사들이 안 좋을 때 이제 자기들이 내어버리고 서로 좀, 왜냐하면 경영 실적이 좋아야 되는 곳인데 비용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조절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긴 해요. 그냥 세금 더 낸다는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겠죠. 타세 목적은 아닌 거 있으니까. 자, 이게 우리 사회의 줄인데 지금 우리가 쓸 용어들은 이 용어들이에요. 소득 처분을 세무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득 처분도 같이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처분도. 자, 그럼 이제 유보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이 유보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라고 표현하는 건 세법 법전에 적혀 있는 표현인 거고, 근데 이 유보는 이 자본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있죠. 자본에서 차이가 난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자산을 회계에서는 높였는데 세법은 아니라고 했든지, 혹은 세법은 뭐 부채라고 했는데 뭐 회계는 부채가 처리 안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보를 읽으실 때는 회계상의 자산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이는 일시적 차이예요. 이 차이는 일시적 차이지 영원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의 차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본만의 차이면 서로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산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나중에 결국은 해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예를 중에 가산 조정 유보, 차감 조정 유보를 보면, 자, 우리가 회계상에 장부상에 자본이 있어요. 근데 이 자본을, 자, 첫 번째 자산이 증가시켜야 되거나 부채를 감소시켜야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채의 차이가 줄여야 되는 차이가 있었거나 자산을 높여야 되는 차이가 있다면 자본의 증가를 발생하게 되겠죠. 이 자본이 지금 세법상의 자본이라는 건데, 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유보를 가산조정의 유보라고 표현을 할 거고, 또 장부상에 자본이 있는데 얘가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높여야지 세법상의 자본이 된다면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표현 가지고 보면, 장부에 적혀 있는 걸 세법이 생각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자, 자산 가지고 봤을 때 자산을 늘려줘야 되면 회계 거를 세법 걸로 바꾸려고 봤더니 자산을 늘려야 되면 가산 조정 유보가 되는 거고, 회계 걸 세법
걸로 바꾸려고 봤더니 자산을 내려야 되면은 차감 조정의 유보로 가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세법은 너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얘는 일시적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타이밍의 차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자 우리 세무조정 가지고 얘를 왜 일시적 차이, 타이밍의 차이다라고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세무조정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회사가 토지를 사요. 자, 일기에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 토지 1,000원에 취득세 200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러면 장부에다가 1,200원 현금으로 나가고, 자 그리고 토지 1,200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장부에다가 토지 1,000원이고 세금과 공과 200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다고 볼게요. 세금과 공과라고. 자 그럼 우리가 장부의 분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세법의 생각을 볼게요. 세법 생각. 자 세법은 원래 우리 회계 처리하면 토지라고 1,200원 써야 되죠. 똑같이 분계하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세법이 생각하는 건 토지 1,200원, 현금 1,200원 이렇게 쓰면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대로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얘가 이렇게 안 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이걸 이 분계로 바꿔주는 형식의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참고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세무조정이에요. 법인세 회계가 아니에요. 세무조정이라서 수정 분계를 하지 않아요. 법인세 회계는 법인세법 장부로 내용을 다 수정해서 분계해 버릴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게 법인세 회계예요. 근데 우리는 법인세 회계가 아니라 세무조정만 하는데, 법인세 회계를 지금 잠시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보면 법인세 회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걸로 바꿔주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장부로 바꾸는 수정분계를 보면, 수정분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분계를 이렇게 바꾸려면 세금과 공과를 취소시키고 토지 200원을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장부에 세금과 공과 취소시키고 차변에 토지 200원 높여주면 이 분계가 될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 수정분계는 차변에 토지 200원, 대변에 세금과 공과 200원 이렇게 분계가 들어오면 얘한테 이 분계가 들어간다면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법인세 회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분계하는 게 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대로 둘 거거든. 그럼 이제 세무조정을 해보면, 자 제가 왜 앞에 BT, TA 알려드렸던 게 설명할 때 이렇게 적을 거라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정분계 가지고 보면, 자 토지 얘의 성격은 뭐죠?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 중에 토지 성격은 자산이죠. 그럼 얘는 자산이고, 자산을 차변에 썼다라는 건 자산을 증가시켜라는 이야기죠. 자산 200원치 증가시켜라는 이야기고, 대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쓴 얘는 성격이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고, 그럼 비용을 지금 대변에 쓴 거는 취소해라. 얘 인정 안 할 거니까 취소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비용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세무조정을 보면 먼저
우리는 수익 비용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비용 아니야 세법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너 이거 우리 송금에는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송금 불산입인 거예요. 그러면 세무 조정을 하면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의미통하게 써줄 거예요. 그럼 쓸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회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이나 표현은 안 지워진다는 걸 느낌을 가지고 있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지워지고 내년에도 같은 표현을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자산부채 계정 과목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토지 때문에 차이가 났다. 2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는 지금 세무 조정한 거고 이제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그럼 소득 처분할 건데 얘 비용을 취소시키면서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죠. 토지 높여야 되잖아. 지금 이 부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자산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가 가산조정 유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유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유보. 이건 누가 가져간 거 아니잖아. 가산조정 맞는데. 그죠? 누가 가져갔으면 제가 가져갔어요라고 말할 건데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토지를 작게 썼을 뿐인 거예요. 내가 이걸 비용 처리해버린 거야. 토지라고 처리해야 될 걸. 한마디로 범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잖아. 그래서 유보라고 처리해 두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2기에 이제 얘를 판다고 볼게요. 자, 우리 이 분계는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안 했으면 내 장부에는 이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장부에는 이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무조정만 하고 이건 우리 이해를 위해서 제가 쓴 거라 그랬죠. 장부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적혀 있지 장부는. 근데 이 분계는 장부에 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법인세 회계하는 회사를 가게 되면 장부 2개 맞출 때 이렇게 하는데 2개 맞추는 회사 갈 일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장부 만드는 회사 들어보신 적도 없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분계 여러분들이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이 장부에는 이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세무 조정해 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기로 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장부에서 이 토지를 팔아요. 그럼 우리 장부상만 가지고 1,500원에 쟤를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장부에 적혀 있는 토지를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토지 1,000원짜리를 지우고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 거 쓰는데 돈을 1,500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차이나는 500원. 얘를 우리는 회계상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5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럼 세법 장부를 생각을 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로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얘는 1,200원이라고 생각해서 조정해 놨잖아요. 그럼 세법에는 1,200원이라고 적혀 있는 토지인데 얘를 판다면 1,200원짜리를 지우고 차변에 현금으로 1,500원을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0원이 되게 되겠죠. 이게 세법장부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 잘 봐야 돼요. 이거 계속 쓰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자, 그럼 이걸 여기 이제 세법이 생각하는 분계로 바꾸려고 하면 자, 보면 토지를 대변에 200원 높여야 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500원을 300원 바꿔야 되니까 200원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분계가 될 거잖아. 그럼 이 분계를 집어넣으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0원 되는 거고, 그리고 대변의 토지가 200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분계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 분계 성격을 가지고 보면,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성격이 수익이죠. 그럼 수익인데 수익을 지금 줄이려고 차변해 온 거잖아. 500원인 걸 300원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수익을 줄여주는 거고, 토지 200원 되어 있는 얘는 자산이고, 자산이 대변해 오는 건 자산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수익 비용 가지고 세무 조정에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을 잡을 거예요. 그럼 얘 수익 아니야라고 표현하는 건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세무 조정은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하고, 얘도 유형자산 처분 이익 써도 되고 토지 써도 되는데 관습적으로 자산 부채 계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도 토지라고 하고 200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소득 처분해 줄 건데, 지금 자산을 줄이는 차이죠. 이 앞에 유보 이야기할 때에 자산을 줄여주는 차이가 차감 조정 유보, 마이너스 유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유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회계장부나 세법장부나 얘 지금 얼마 벌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순액으로. 이때 200원 비용이고 500원 수익이니까 300원 이익인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이 토지 때문에 일어난 돈 가지고 보면 나한테 돈 나간 건 1200원이고 받은 건 1500원이니까 300원 이익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세법에서는, 그리고 우리 원래 회계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죠. 300원 이익이라고. 그럼 300원 이익이라고 할 건데, 그 이익을 인식하기 위한 서로의 타이밍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걸 서로 바로 잡아준 거예요. 타이밍의 차이를 해소해 준 거예요. 얘는 지금 처음에 비용을 너무 많이 처리해서 바로 잡았다가 얘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얘가 그럼 500원 벌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너 과거에 200원 비용이라고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500원 번 게 아니고 300원 번 거야 라고 다시 바로 잡아준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과거에 200원 비용 처리한 걸 너 비용 아니야 라고 처리를 해버린 게 있었죠. 그 200원을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500원 이익이다 수익이라고 처리한 걸 다시 200원만큼 비용을 적용시켜줘서 300원으로 다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보라는 건 타이밍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유보는 아주 중요한 게, 얘는 타이밍의 차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후 역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유보는 처음 생길 때에 가산 조정으로 생겼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차감 조정으로 얘가 역조정될 거예요. 만약에 차감 조정이었으면 가산 조정으로 역조정될 거예요. 반대로 지금 비용 아니야, 지금 수익 아니야, 나중에 수익 비용이야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시적 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가산 조정을 하면 무조건 플러스 유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차감 조정하면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는 거니까 이 유보도 언젠가는 이렇게 얘가 추인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보 추인이라고 해요. 유보 추인.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되는 거예요. 차감 조정 유보는 가산 조정 유보로 없어질 거고, 차감 조정 유보는 가산 조정으로, 가산 조정 유보는 차감 조정으로 해서 언젠가는 얘가 없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자, 그럼
지금 방금 제가 이런 표현 썼죠. 가산 조정 유보는 차감 조정 유보로 나중에 사라질 거고, 차감 조정 유보는 가산 조정 유보로 사라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위치가 서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장부에 써둘 때에 어느 게 처음 생긴 거고 어느 게 없어지는 건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특히 컴퓨터는 그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우리 페이퍼 쓸 때는 이렇게만 써요. 근데 컴퓨터에 쓸 때는 얘는 처음에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보 발생이다라고 선택을 해줄 거예요. 유보가 이번에 생긴 거다. 유보 발생 혹은 마이너스 유보 발생. 처음 생긴 거는 발생을 선택을 해줄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추인 없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유보 감소라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컴퓨터에 생기는 거는 발생이라는 표현 쓸 거고, 없어지는 거는 감소라는 표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 가지고 하면 유보 발생 감소가 있는데 그 선택 잘못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조정을.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 생기면 나중에 추인될 때는 가산 조정의 유보 감소로 얘가 추인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 조정이다 가산 조정이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유보 발생 유보 감소는 유보 발생은 얘 이번 처음 생긴 거, 유보 감소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 지우는 거. 그럼 얘는 언젠가는 제가 추인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라고 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라고 하는데,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는 지금 이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에요. 얘가 생기면 유보 증가를 해서 마이너스 유보가 증가했다, 아니면 가산조정 유보 증가했다, 그랬다 올해의 사업연도에 추인하게 되면 얼마를 추인했다, 그래서 없다, 이런 식으로 감소시켜서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 관리하는 서식이에요. 우리 지금 이쪽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 많이 들을 거예요. 자적을표라고 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성의 없이 말할 때는 다른 서식도 을표가 많은데 그냥 을표라 말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적을표는 이 유보를 관리하는 건데, 자, 여러분 회계 담당자가 새로운 회사에 갔어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제일 정확하게 꼭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자적을표예요. 왜냐하면 얘가 어떤 걸로 발생한 유보인지를 모르면 추인을 못해요. 그럼 영원히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보는 자본의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못 없애면 나중에 대표이사가 자기 돈으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이가 매우 안 좋아져요. 그럼 전임자한테 무조건 이 유보 내용이 어떤 걸로 생겼는지를 인지를 받고 내가 알 수 있도록 또 적어둬야 돼요. 이런 글자들을. 그래야 나중에 얘를 추인하는데, 이때 만약에 세금과원가를 적어놨다면 인지를 못할 수 있잖아. 나중에 뭐에 대한 세금인지를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할 때는 토지 세금과 원가 만약 이렇게 처리할 일 없지만 토지 취득 세금과 원가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토지가 처분됐을 때 얘 추인할 거다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글자 쓰면 컴퓨터가 얘 추인된다고 인식을 하겠죠. 그럼 컴퓨터한테 같은 글자로 써서 걔가 추인되도록 사인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금과 원가, 얘는 유형자산 처분이, 그러면 컴퓨터는 못 알아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조정 우리 지금 세무조정 처음 봤죠? 지금 처음 한 거잖아요, 저하고는. 얘도 처음 했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저와 같이 뒤로 가면 갈수록 진도 나가면서도 보고 시험 못 때 보면서 얘 지겨워서 알 만큼 자주 볼 세무조정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쉽게 빨리 생각할 거예요. 취득세를 세무과목과로 엄청 많이 처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그 땅을 팔았다고 나왔을 때도 당연히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를 취득했다가 이렇게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팔았대. 그럼 굳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굳이 이 생각 안 해도 가산 조정했으면 차감 조정해주고, 가산 조정 유보였으면 차감 조정 유보로 이 금액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보 추인할 때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반대로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입금 불산입 쓰든 송금 산입이라고 쓰든 구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송금이라 쓰셔도 되고 입금 불산입이라 쓰셔도 돼요. 당연히 얘 처분할 때도 송금 불산입 써도 되고 입금 산입 써도 되고, 심지어는 세법법전에도 뒤집어 쓴 거 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90년대 후반에도 그 잘못되어 있다고 교수님도 그냥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도 안 바꿔요. 이쪽 계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조문인데도 안 바꾸는 이유가 바꾸자고 말할 그게 이상하거든. 그 근처에 뭔가 있을 때 조문 통째로 바꿀 때나 바꾸지. 그 글자 하나 바꾸자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언급을 하고 가는 그런 위치 정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은 구분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얘는 가산조정이다, 비용 아니다라고 해서 이익을 높였고, 얘는 차감조정이다라는 거고,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우리 유보였고, 자, 그럼 이제 기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기타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예요. 이것자 우리 본 적 있죠?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 언제 봤죠? 옆에 유보할 때 제가 이렇게 썼잖아. 근데 얘는 정말 이대로 읽어야 되는 거였죠. 정말 자본과 자본의 차이고, 얘는 일시적 차이가 아니고 얘는 그냥 영원한 차이예요. 회계 기준과 법인 세법의 차이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 때문에 차이야라고 서로의 생각만 한번 말하고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걸 기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1,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1,2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장부에 대변에 자기 주식 1,000원이고 차변에 돈을 1,2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2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세법은 이 1,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팔고 돈을 1,200원 현금으로 받았는데 차이 나는 200원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2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얘들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으면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계 형태만 똑같이 생겼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자기주식 처분이 회계장부에서는 얘 성격이 뭐죠? 회계장부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 자기주식을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보니까 얘는 자본잉여금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본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주식 처분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 우리 다 자본에서 공부한 거죠. 그럼 얘는 회계상에선 자본으로 보는데 이 자기주식이라는 애가 어떤 애죠? 우리가 유가증권 취득을 했는데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어디 특정 기업에 영향력 행사할 거면 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냥 투자 목적이었으면 매도 가능 증권. 근데 봤더니 우리 회사 주식이야. 그럼 자기 주식으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그래도 우리 회사 주식이라고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분류해서 얘를 자본 거래가 되는데 법인세법은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유가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식 팔아서 돈 번 수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얘는 돈 벌었다고 안 하는데 얘는 돈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둘이 생각의 차이를 하나 볼게요. 자, 우리 단기 순이익이 결국에는 이익잉여금이 될 거죠.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단기 순이익이 결국은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내가 돈 번 거 가지고 있으면 나의 이익잉여금 될 거면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얘 두 생각 다 결국은 자본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손익계산서에 안 들르고 세금 부과 안 하고 바로 자본 간 거고 얘는 세금 내고 자본으로 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돈 버는 거니까.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으로 보는 거하고 바로 자본으로 보는 거하고의 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가서 세금 이익이 되어 가지고 이익이 세금 산출할 거잖아. 하고 나서 나의 자본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그냥 바로 자본으로 갈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만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영원한 차이라서 죄송해요. 차이지 영원한 차이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손댈 필요가 없죠. 결국은 자본으로 가서 만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세무 조정을 바로 하면 자 회계에서는 수익 처리 안 했는데 법인세법은 너 이만큼 돈 번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 이만큼 200원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만큼 더 수익이야. 그러면 입금 산입이다 라고 할 거고 그럼 이 이유를 적어줄 건데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200원 이때 소득 처분할 때 얘 둘의 차이가 얘가 한쪽이 자본이죠. 자본을 한쪽이라도 건드려서 생각의 차이가 난 걸 우리는 소득 처분을 기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라는 건 유보 때 자본 이야기하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죠. 유보 때는 자산 부채의 차이로 자본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게 유보인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자본으로 바라보는데 접근하는 자본의 차이인 거예요. 자본잉여금이냐 이익잉여금이냐 그 차이인 거죠. 납입자본 캐피탈로 보느냐 손익자본 인컴으로 보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으로 만날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 나중에 조정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쓰는 용어를 회계상 용어를 많이 섞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법인세 용어만 가지고 하면 자본을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책 보시면 기타에도 그 세무상 잉여금 증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잉여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자, 우리 소득 처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소득 처분이라는 건 귀속자에게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전가할 건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귀속자를 모르겠다면 이때 우리는 대표자 상여로 표현을 해요. 대표자 상여라는 것, 입증의 책임은 대표이사한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전부 다 대표이사가 가져갔다라고 할 건데, 그냥 상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대표자 상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제 표현대로 하면 세무 담당자의 무능함이에요. 그 무능함으로써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많이 늘어나죠. 그럼 세무 담당자가 무능해서 그 대표이사가 자기 연봉이 7, 8천밖에 안 되는데 한 1억 5천 나오거나 2억 나왔어요. 그 세금 그럼 그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되나요? 그건 부당하겠죠. 그러면 왔을 때 세무 담당자 영향도 보면서 내가 여기 경영자로서 책임자로 있을까 말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발생한 거는 대표자 상여로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소득세도 대납해 줄 거예요. 나중에. 그래야지 대표자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표자 상여인데 그래도 근로소득세는 부과하니까 상여다라고 하는데, 그냥 진짜 대표이사가 가져간 상여하고는 또 구분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시면 145페이지 아래에 그 두 번째 그 별표시 보면 추계 결정이나 추계 변경할 때 차이는 대표자 상여로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발생한 것 말고도 세무조사 같은 거 나와가지고 입증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데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거는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한대요. 기타 사유유출 처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추가과세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는 뭐 대표자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안 넘기고 추가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할 건데, 우리 이제 컴퓨터 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켜놓으시고 자,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